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55분입니다. 참 올해처럼 저는요,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감흥이 없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울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새롭게 산다라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늘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면서는요, 좀 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개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개념. 지식산업센터는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지식산업센터는 뭐냐.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처럼 생긴 공장.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형태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공장을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물, 이 건물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입니다. 공장. 그래서 말 그대로 제조업 기반의 공장들이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부분의 산업이 원래는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이 제조업 기반에서 기업체들이 이 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공장을 신규로 이렇게 만들기가 토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위로 올려서 거기에다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 제조업을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사는 사람에게 그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장점. 근데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형 공장을 일반 이렇게 공장과 일반 사무실을 사용하던 이런 기업체에서 선택을 하면서 쭉 이어오다가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그 기업의 유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제조업 기반의 위주의 기업체에서 이제 단순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정보통신, IT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단순한 사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형 공장에서 출발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사용했고,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사무실 공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똑같이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기업체에게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줬고, 취득세를 100%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이게 많은 기업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올 때 모든 이 아파트형 공장을 샀던 사람들은 100% 기업에서 샀습니다. 회사에서 샀습니다. 지금처럼 일반 개인이 이 아파트형 공장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일반 개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아는 경우 또한 거의 미미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체들 사이에서만 기업체들이 사서 기업체들의 이렇게 전유물적인 이런 부동산이 이제 틈새 부동산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일반 개인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식산업센터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체가 사용을 하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도, 사용하는 모든 주체는 기업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어떤 업종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되지 않든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기업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러면 이 그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기업체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산업센터를 오려고 하는 기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 지식산업센터가 각광을 받고 좋아지는 거죠. 이제 똑같이 오피스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자고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건물보다 탁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식산업센터가 건물 볼륨이 커요. 일반 다른 건물보다 건물 볼륨이 크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엘리베이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렇게 기존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있던 사장님들이 투자자가 되어서 조금씩 더 투자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런 이유가 되었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많은 수의 개인이 투자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기업체가 사고 기업체가 사용해야 되고 기업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는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이다. 기업체가 샀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도 또한 기업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체가 지식산업센터가 좋은지를 압니다.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처럼 그렇게 이동이 작거나 그 다음에 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어느 정도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총량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뭐 새로 신규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가 이렇게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산업센터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하는 거고,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연유지 다른 연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충분히 수요가 될 수가 있고, 충분히 임대를 맞출 수 있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건물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충분히 좋은 건물이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식산업센터가 뭐 대출이 많이 나온다더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런 그 사전 조사나 주변 조사나 검증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워낙에 지금 신규로 지식산업센터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일이 뭐 제 영상을 또 찾아보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시면 사실은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니까요, 지식산업센터가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파악했으면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 올해가 이제 정말 다 갔습니다. 정말 다 갔어요. 한 해 마무리 정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 잘 하시고 내년 계획도 잘 준비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정말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잘 투자하시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